네, 안녕하세요. 플로피 3.0 이튿날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호스트를 맡은 김승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좀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좀 어제 보이셨던 분들이 많이 안 보이시는데 여러분들 또 오늘 또 재밌는 토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주시고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토크 세션도 제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나이트 컬처 언더그라운드 씬 그리고 그 안에서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모실 분은 김태환 님이시고 이태원에서 클럽을 운영하고 계시고 배우로도 활동하시고 모델까지 다양한 영역을 활동하시면서 넘나들면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그 안에서 정체성과 자유, 실험 그리고 취향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기대되시나요? 기대가 되시나요? 이게 또 한국인의 특성상 이게 뭘 안 주면 또 그 호응이 많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혹시? 이거 플로피 굿즈인데 제가 오늘 반응 제일 잘하시는 분들한테 요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되시나요? 자, 우리 여기 옆에 보면 엔젤들이 또 다닐 거예요. 저 엔젤들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자, 엔젤들. 자, 저희 또 질문도 많이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랑 또 많은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 김태환님 나오실 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게스트 김태환님 모셔보겠습니다. Welcome to Love Machine. 앉으시고. 안녕하세요. 멀리 와주셨습니다. 그죠?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번만 짧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옛날에 모델이랑 배우 활동을 했었고 지금은 이태원에서 텔러라는 클럽을 운영하는 김태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니 저는 여자 팬분들이 좀 올 줄 알았는데 다들 남자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팬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요? 저는 태환님 처음 볼 때 딱 그거 느꼈어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작을 수가 있을까? 감사합니다. 지금 이태원에서 클럽 텔러라는 공간을 아주 멋진 공간을 운영하고 계시고 또 다양한 시도를 하고 계시는데 차차 오늘 한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앞서서 뭐 몇 가지 좀 질문 한번 드리고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사실 태환님은 DJ로 활동하고 계시기도 하고 네. 클럽을 운영하고 계시면서 제 개인적인 좀 궁금증인데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음악 장르나 어떤 아티스트의 뭐 노래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가장 많이 듣는 장르는 아무래도 제가 다루고 있는 텔러에서 다루고 있는 음악인 미니멀이나 이제 초창기 하우스 음악이 생겼을 때 네네. 그때 당시에 하우스, 일렉트로, 프로그레시브 이런 올드스쿨 댄스 뮤직들 음악을 많이 듣는데 텔러에서 워낙 많은 음악을 장시간 듣다 보니까 이제 평소에 쉴 때는 음악을 듣기보다 이제 혼자 뭐 작업을 하거나 그냥 악기 그 자체의 사운드에 집중해서 듣는 걸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듣는 음악은 진짜 저희와 일과 연결이 또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막 디깅도 물론 하지만 그 자체로서 그러니까 일하는 자체의 컨디션 자체가 또 디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텔러라는 공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짧게 소개 한 번만 해주시면. 텔러는 지금 오픈한 지 한 2년이 조금 안 되는 이제 이태원에 있는 언더그라운드 음악 클럽이고 좀 생소한 음악을 다룬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일단은 거의 대한민국에서 손에 꼽히는 사운드 시스템을 자랑하고 있는 클럽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아마. 맞습니다. 제가 거의 매주 가요. 그죠? 맞아요. 사운드가 너무 좋고 일단은 그 음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텔러를 가면 약간 너무 좋은 사운드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 집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서 아주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베뉴이기도 하고 이태원에서 진짜 손꼽는 베뉴입니다. 가보신 분 계세요? 텔러 가보신 분? 몇 분 보이시는 여기 텔러에서 본 분 몇 분 계신데 손 안 드시는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요즘 또 클럽 운영하시고 계시는 입장에서 네. 파티나 아니면 혹은 클럽에서 가장 재밌게 보고 있는 뭔가 트렌디한 게 좀 있을까요?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30 중반이 거의 되어 가는데 네네. 어, 이제 신기한 게 저는 옛날에 더 상업적인 공간에서 어떤 클럽이라는 곳을 경험을 하고 이제 점점 거기에 질려가면서 더 깊이 있는 거를 찾으면서 이쪽 씬으로 접근을 하게 됐는데 요즘에 이태원 씬의 언더그라운드 클럽들에 나타나는 연령대가 가면 갈수록 어려지면서 20대 초반 20살, 21살 정도 되는 친구들도 첫 클럽으로 이태원의 좀 딥한 언더그라운드 클럽을 오. 경험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근데 오. 그게 너무 신기하고 이쪽 문화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너무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저 사실 저의 20대 때는 약 한 17년 전이죠. 막 홍대 매드 아니면 MB 뭐 이런 데가 거의 약간 메이저한 클럽이었고, 근데 제가 되게 괜찮았었던 어떤 프로모션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는 25세 이하에서는 또 그 엔터피를 좀 디스카운트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전 그거를 보면서 아 조금 더 어린 친구들이 언더그라운드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게 텔러에서 조금 열어주고 있구나라는 좀 새로운 시도 같았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맞아요. 보기 좋았고, 그게 조금 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되게 대단한 시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5세 이하는 15,000원, 이게 좀 파격적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진입 장벽을 좀 낮춰주는 네.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주 너무 좋은 어떤 활동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의 아이디어는 아니고 이제 동업자의 아이디어긴 한데 어쨌든 저도 처음에는 실행할 때 이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네네. 그걸 실행하기 전까지는 생각보다 25세 미만이 이런 음악을 들으러 올까? 이제 이거를 알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막상 실행을 하고 자료를 이제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오더라고요. 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조금 더 이런 재미있는 활동, 뭐 65세 이상 엔터프리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 또 저기 미래 저기 그 노후화 시대에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65세 이상 분들이 갈 수 있는 클럽이 많이 없어요. 저희가 65세가 되면 그런 클럽이 있을 것 생기겠죠.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렇죠. 그때까지 해야죠. 예. 지금 뭐 클럽 운영자도이기도 하시고 뭐 DJ 모델 등 좀 다양한 정체성을 좀 오가면서 활동을 하시는데, 일단 첫 번째로 DJ를 하게 된 계기도 좀 궁금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어떤 받는 원동력 같은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정말 다양한 취향의 영역이 있지만 네네. 이제 어떤 하우스 뮤직이나 좀 가사가 없는 음악의 매력을 느끼려면 사실 정말 많은 음악을 듣고 많은 경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운이 좋게도 이제 어렸을 때 모델 활동을 시작했고 좀 감도 높은 예술가들, 디자이너나 어떤 포토그래퍼나 에디터나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패션 업계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리고 패션쇼에 섰을 때 웬만하면 거의 이제 하우스나 테크노 네네네. 음악 위주가 되니까 패션쇼에서의 음악들은 그런 음악들에서 전율을 느끼면서 매력을 좀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이 활동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원동력 같은 것도 좀 있을까요? 사실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원동력이 있어서 한다기보다 그냥 그쪽 씬들이 다 알게 모르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게 좋으면 자연스럽게 저거를 하게 되고 또 그걸 하다가 다른 게 좋으면 또 다른 걸로 넘어가게 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하게 된 거지 딱히 원동력이 있어서 한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이거 좀 개인적인 질문.
모델이랑 또 배우 뭐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DJ로 들어갔을 때, DJ 씬에 들어갔을 때에 대한 편견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는 왜 잘생기고 뭐 키도 크고 모델도 하고 있는데 왜 DJ까지 해? 라고 해서 사실 저는 DJ에 대한 진입 장벽도 너무 높았을 것 같거든요. 지금은 물론 그걸 깼지만 사실 그랬던 시절의 이야기도 조금 궁금하기는 해요. 어떤 감정을 가지고 그 시절을 버텼고 어떻게 더 열심히 했는지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시작할 때는 오히려 그런 게 저는 못 느꼈고 뭐 없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뭐 좋은 동료를 만나서 이제 기범이라는 그래서 방금 질문 주신 거에 많은 뭔가 시련을 겪은 사람은 이제 기범이가 더 이제 앞에서 그 풍파를 다 겪었고 네네. 그게 길을 다 뚫어놓은 상태에서 저는 약간 무혈입성한 숟가락만 얹은 느낌이라서 저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제 성격상 그런 게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그거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저는 좀 더 진짜 그냥 제 하고 싶은 것만 집중하는 스타일이라서 그거는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오히려 요즘에 더 제가 갖고 있는 정체성을 더 뚜렷하게 해야 된다고 느껴지는 게 어쨌든 많은 분야를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더 한 분야에 대한 갈증이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더 그런 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좀 더 내실을 더 탄탄하게 만들어 나가는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이. 조금 더 뾰족하게 가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다. 네. 그렇군요. 좀 언더그라운드 씬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좀 자유로움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또 실험 정신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이런 것이 혹시 태환님한테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래서 이 씬에서 활동을 해야겠다라고 혹시 뭐 느꼈던거나 아니면 이 씬에서 활동하면서 뭐 가장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씬을 좋아해라고 했던 게 혹시 있으실까요? 일단은 이 씬의 매력을 느끼게 된 가장 큰 포인트는 사실 어쨌든 이 세상에 놀이 문화는 정말 다양한 문화가 있지만 그렇죠, 그렇죠. 뭐 앉아서 술 먹고 맛있는 안주를 먹고 뭐 아니면 게임을 하고 뭐 카페를 가고 뭐 정말 다양한 놀이 문화가 있지만 음악을 듣고 춤을 추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모여서 이제 같은 바이브로 논다는 그거 자체가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느꼈던 놀이 문화 중에서는 가장 행복한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느껴서 이 문화에 빠져들게 되었고 질문이 뭐였죠, 근데? 질문이 언제 가장 자유롭게 느꼈는지. 네. 그래서 그런 행복을 느끼고 뭐 음악을 틀던 아니면 다른 사람이 트는 음악을 듣고 놀던 그냥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엮여 있는 약간 어떻게 보면 종교적일 수도 있는 그 음악으로 하나가 되는 그 순간이 가장 자유롭지 않았나. 네, 진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더 많은 사람이 모두가 전 느껴봤으면 좋겠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어떤 나이트 컬처 언더그라운드 씬을 태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좀 단어나 어떤 뭐 문장으로 설명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지, 아니면 태환님이 생각하는 언더그라운드 컬처나 나이트 컬처가 어떤 것인지 또 짧게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게 짧게 설명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길게 것 해도 같아요. 아무래도 일반 좀 외부에서 생각하시는 그런 생각과 또 씬에서 깊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다를 것 같아서. 네, 그렇죠. 약간 무섭게 보는 사람들이 맞아요. 많더라고요. 예. 왜냐면 사실 이렇게 뭐 태환님은 아니지만 저도 좀 오해를 많이 받는 게 말을 안 하면 되게 무섭게 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가요? 네. 네라고 하신 분 어디 계시죠?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저 되게 순수하고 술도 잘 안 먹고. 저도 처음에 살짝 무서웠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무섭게 보기도 한다. 근데 사실 들어와 보면 누구보다 정말 순수하고 약간 그 이쪽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약간 아이 같은 순수함을 다들 좀 지니고 있잖아요. 좀 네, 순수한 열정을 맞아요. 갖고 뭐 하나에 꽂혀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게 이 문화를 움직이는 원동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진짜 다들 많이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언더그라운드는 순수함이다. 네. 저도 사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제 외모에 그런 얘기를 하면은 믿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태환님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 씬에서도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어요. 근데 과거에 물론 이 씬이 계속 유지는 되어 왔지만 태환님이 느끼시기에는 어떤 과거와 현재가 좀 달라진 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게 달라졌고 그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옛날에 이제 그 나이트 클럽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네. 사실 그게 제가 그걸 겪은 마지막 세대인데 제가 20살 때까지는 나이트 클럽이라는 곳이 존재를 했는데 21살 때부터가 갑자기 다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거의. 예. 네. 정말 손에 꼽을 만큼만 남아 있고 다 없어지는 어떤 이제 나이트 클럽에서 대형 클럽, 강남 스타일의 대형 클럽으로 변화하는 그 순간을 저는 이제 목격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그게 더 자본주의적으로 너무 양극화되고 너무 많은 범죄들과 맞아요. 안 좋은 것들이 이제 뉴스에도 나오고 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으면서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게 있기 전에는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는 성인이 되면 누구나 클럽을 당연스럽게 가보는 게 당연한 어떤 문화 중에 하나였는데 자연스러웠죠 그게. 제가 이 문화를 하고 있다 보니까 코로나랑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벌어진 뒤에는 클럽이라는 곳을 아예 갈 생각조차 안 하고 거기를 가면 나쁜 곳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져 있더라고요 어느새. 맞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저처럼 이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고 물론 이제 그 나쁜 짓을 했던 사람들과 저희는 많이 다르지만 아예 다른 영역이 다른 씬이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제 외부에서 볼 때는 같이 엮여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 저도 좀 같이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억울한 것도 좀 있어요. 그쵸, 많이 억울하죠. 자, 한도 끝도 없이 막 뭐가 하나 터지면 너네는 이래서 그래라고 프레임을 씌우는 게 사실 저는 조금 억울할 때가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부분이 저는 조금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자그마한 바람이 있고 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비주류 문화에 속해요. 또 이 플로피도 취향을 뾰족하게 가져가기 위한 공간으로 좀 채워가고 있는데 태연님이 보시기에는 주류와 뭐 비주류 그다음에 언더그라운드가 좀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다고 사실 저는 조금 느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옛날에 스트릿 컬처, 언더그라운드 혹은 이 서브컬처라고 불리는 것들이 점점 더 시장이 커지면서 그게 뭐야 좀 스트릿 컬처, 서브 컬처, 언더그라운드 컬처 경계가 애매모호해지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시대에서 좀 자신만의 취향을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이요? 아니면 제가? 태환님. 제가요? 네. 사실 저는 원래 태생부터 많이 비주류의 취향을 가진 사람이었어서 사실 저는 인생의 대부분을 제 취향을 갈고 닦는 것보다 나는 이게 너무 좋은데 사람들은 왜 많은 사람들은 저걸 좋아하지라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의 범위를 넓히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쏟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집중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항상 너무 딥해지지 않도록 경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더 딥하게 파고들기보다 좀 더
가벼워지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시죠? 이제 가볍게 접근을 해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커머셜함과 어떤 뾰족하게 좀 컬처럴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컬처럴한 사람이 아무리 이제 매스로 나가려고 해도 매스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너 컬처럴해라고 보이는 게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실 근데 저희가 그런 걸 깨기 위해서 조금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환님도 막 저희끼리 얘기를 하다 보면 형 우리 나는 진짜 여기저기 막 나가면서 진짜 이런 문화에 대해서도 좀 알리고 싶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가장 큰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취향을 대변하고 어떤 우리의 생각을 좀 대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태환님도 같은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좀 하고 있고 그런 어떤 일련의 활동들이 텔러라는 베뉴를 통해서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전에 뭐 텔러에서 했었던 어떤 실험적인 도전적인 것이나 아니면 앞으로 좀 새로 보여주고 싶은 프로젝트 같은 게 좀 있으실지. 사실 텔러라는 공간은 어떻게 보면 많이 보수적인 공간이거든요, 음악적으로. 그래서 새로운 거를 시도하기에는 많이 제한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텔러를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은 많이 보수적이고 딥한 사람들이라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텔러에서 가장 앞으로 하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런 댄스 뮤직이라는 클럽이라는 컬처에서 가장 딥한 부분들 중에 일축을 담당하고 있듯이 저희가 모르는 수많은 분야들에서도 저희처럼 깊이 있는 무언가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저희가 맞아요. 존재조차 모르는 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사실 저는 어떤 분야든지 그렇게 깊이 있게 탐구하는 사람들의 성향은 다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다른 분야의 사람들끼리 좀 모여서 화합하고 더 다양한 예술적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시도를 계속 해나가고 싶어요 앞으로. 어떤 좀 다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그 모델로도 계속 활동하셨는데 사실 모델을 활동을 하시면서 음악적으로도 영감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모델 일 자체로도. 그래서 그런 경험이 음악이나 뭐 어떤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클럽, 그다음에 생각하고 계시는 스트릿 컬처 활동에 어떤 영향을 조금 미쳤는지도 좀 궁금해요. 제가 정말 운이 좋게도 정말 20대 초반의 나이에 전 세계를 돌면서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들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고 직접 눈앞에서 보고 네. 느끼고 했던 경험들이 저는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저의 어떤 식견을 굉장히 많이 넓혀준 계기가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음악을 더 하게 되는 거에 진짜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사실 패션이랑 또 음악도 뗄 수는 없었고 아마 모델 활동하실 때에는 어떤 팝이나 힙합이 주류를 이루었던 시기였어가지고 네, 그렇죠. 조금 더 유니크한 어떤 브랜드에서는 뭐 하우스나 테크노 어떤 전자음악에 관한 음악을 선택하는 경우가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또 태환님한테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 같고 그걸로 인해서 또 이쪽 씬에서 또 활동하시게 되고 또 지금도 음악도 작업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 합니다. 그러면 태환님이 생각하는 어떤 스트릿 컬처란 무엇일까요? 좀 이게 소비되는 이미지랑 현실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스트리트 컬처라는 게 스트릿이 길거리잖아요. 길거리죠. 그러니까 진짜 길거리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는 사실 어떤 번듯한 공간이 아니라 진짜로 그거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우리가 이거를 만들자 이게 아니라 그냥 진짜 진심으로 열정으로 그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 킵고잉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문화라고 불리게 되는 그러니까 태어나지는 게 스트리트 컬처잖아요. 근데 그거는 태어나져야 하는 거지. 그거를 어떤 상업적인 무언가로 만들려고 인위적으로 해서는 절대 만들어질 수가 없는 네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자연스러움인 것 같아요. 스트레이 컬처는. 자연스러움이다. 사실 요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대중이 만들어낸 김태환이라는 이미지가 있을 거고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좀 정체성이 좀 있을 거예요. 그게 저는 상당히 다를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대중적으로 비친 김태환이라는 모습과 제가 아는 김태환도 다르기 때문에 혹시 이런 점에 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도 사실 제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제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은 명확한 사람인데 네네. 또 게을러서 그런 명확한 모습들을 알리려는 노력은 또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대중들한테 나서고 싶은 어떤 완성된 모습이 있는데 그게 준비가 아직 안 됐고 만족스럽지 못하네라는 생각을 정말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해왔어서 제가 어렸을 때 모델 활동이든 연기 활동이든 뭐 대중적으로 나설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 기회들을 다 걷어차고 그냥 이렇게 딥한 언더그라운드만 하고 있게 된 게 결과적으로는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른 모습들 때문에 고민이 있다기보다 앞으로 지금의 저는 조금 그래도 대중 앞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래서 사실 앞으로가 고민인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이 그냥 저 자신의 솔직한 모습들을 대중들한테 이제는 보여주고 싶은데 어떤 방향으로 보여줘야 할까에 대한 그냥 실행에 대한 고민만 남은 것 같아요. 실행에 대한 고민만 좀 남아 있다. 네. 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인데 나이트 컬처가 어떻게 앞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더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어요. 더 자연스러웠으면 좋겠다. 서로 배척하지 않고 더 마음을 넓게 쓰고 문을 열고 사람들한테 더 다가가려고 하고 왜냐하면 이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와 이거는 우리들만 즐겨야 해. 멋있는 사람들만 해야 돼. 뭐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있어요. 저는 그게 좀 놀라웠는데 약간 내가 가는 단골 음식점이 단골 카페가 손님이 너무 많지 않았으면 좋겠는 아무도 모르고 나만 갔으면 좋겠는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는 유지가 될 수는 없잖아요. 저랑 똑같은 고민하고 계시네요. 사실 플로피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전 더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고 우리가 또 지속 가능하기 위함의 노력인 것 같아요. 그게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보고 있는데 혹시 언더그라운드 컬처나 나이트 컬처에 관심이 있다. 혹시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질문 혹시 있으세요? 질문 여기 엔젤님 한 분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클럽이라는 공간이 되게 낯설게 생각하는 편인데 밖에서 지금 디제잉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 보고 같이 즐기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주류 문화는 아니고 좀 낯설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걸 나이트 컬처를 경계하는 사람들이 좀 디제잉이나 이런 문화들을 즐길 수 있는 경로나 아니면 그런 공간이 있는지 추천을 좀 듣고 싶고 혹시 이런 대중성을 위해서 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못 들었어요. 대중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대중성을 위해서 하고 싶은 프로젝트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쪽 문화권에 있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공간을 가야 이런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어떤 공간을 가야 수준 높은 그래도 기본이 되어 있는 음악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음악을 틀고 음악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 음악을 듣고 하는 어떤 최소한의 기본이 갖춰진 공간들이 어디가 있는지에 대한 안내가 너무 부족하고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어떤 마땅한 자료도 없고 예를 들어서 힙합 음악은 뭐 힙합 플레이어 같은 곳이 있지만
이제 이런 나이트 컬처 씬은 그런 곳이 온라인에 거의 없기 때문에 뭐 하이피스트, 뭐 비슬라, 믹스맥 이런 매거진들 이제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접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직접 이태원에 가서 부딪혀 보고 놀러 다녀 보면서 느끼고 사람들을 만나서 알고 그렇게 접해야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요즘 계속 고민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고 그런 대중적인 확장을 위해서 제가 진행하고 싶은 것들도 어떻게 하면 더 쉬운 창구로 알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요즘도 계속 고민하고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들과도 계속 소통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런 나이트 컬처를 다루는 공간들은 그래도 95% 이상 그 정도가 거의 이태원에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태원에 존재하는 그냥 하우스 음악을 한다는 베뉴들을 좀 찾아서 돌아다녀 보면 좀 더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공간인 텔러도 이제 그 주축 중에 하나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정리를 한번 해서 뭔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너무 좋아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이제 벌써 다 됐어요. 조금 더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싶은데 아쉽게도 오늘 시간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언더그라운드는 단지 어두운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취향을 좀 대변하는 곳이 아닐까, 또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제가 보기보다 관종인데 이제 그 관종력을 펼치기 위한 어떤 그 자리, 그걸 엄청 많이 가리는 편이라서 네네. 그 자리가 안 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승환님이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제가 이런 말들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아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와주셔서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김태환님이 보여주실 다양한 또 실험과 음악적 움직임을 또 기대해 보면서 이 씬을 사랑하는 모두가 함께 네. 호흡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